경제부총리 한은 총재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F4가 민간 전문가 중심의 금융경제자문위원회를 신설하고 일관된 금융정책으로 신뢰도를 높여서 선진자본시장으로 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당 소득세 분리과세와 세율 인하, 장기 투자자 세제 혜택을 제공해서 증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융소득 2천만 원 이하 1년 이상 장기 주식 보유자 대상으로 투자 기간에 비례해서 배당 원천 징수세율 차등 부과를 하겠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제도를 개선해서 MSCI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지수를 임기 내에 편입을 해서 더 많은 해외 자금을 유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 성장 집합 투자 기구를 도입해서 퇴직연금의 벤처 투자를 허용하겠습니다. 엔젤 소득공제, 양도 차익 등의 과감한 세제 혜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본시장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힘을 쓰겠습니다. 불공정 거래와 회계 부정 등의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겠습니다. 불법 거래 등을 엄벌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경제사범의 주식시장 참여를 제한하겠습니다. 또 시장 감시와 불법 전문 수사력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주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물적 분할 시에는 모회사의 일반 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겠습니다. 경영권 변경 시에는 의무 공개 매수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전자 주총을 의무화하고 주총 소지 기한을 연장하겠습니다. 주주의 충분한 의결권을 보장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박스피 오명을 긋고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진정한 기회의 사다리가 되도록 우리 김문수가 반드시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주식도 어려운 점이 많고 우리 한국 주식도 기업 정치 상황 모든 부분이 불통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주식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시는 여러분들께서 정말 보다 더 안정적이고 미래가 보장되는 그런 거래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업하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좀 너무나 어려운 점이 많은데 저희 반드시 이러한 부분을 잘 극복을 해서 기업하기 좋고 또 주식하기 좋은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용대 공공선대위원회 페인트만 하겠습니다. 오늘 공공선대위원장 발언 시간을 다음 일정이 지금 지체되면 안 되니까 2분 이내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안팎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내수는 얼어붙고 수출까지 위축되고 있습니다. 5월 대미 수출만 보아도 전년 대비 14.6%나 감소했습니다. 특히 서민 경제는 이미 한계에 달했습니다. 이럴 때 정치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책임 있는 해법을 내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여전히 허상 속에 있습니다. 커피 한 잔 팔면 8,000원에서 만원 받을 수 있는데 원가가 120원이라며 자영업자들의 땀과 정성은 외면한 채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몰아갔습니다. 호텔 경제론이라는 궤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약하고 취소해도 돈이 돌면 경제가 살아난다는 말은 경제를 장부 숫자로만 보는 순한 노름일 뿐입니다. 급기야 어제는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민에게 공짜로 주면 안 된다는 희한한 생각을 하고 있다. 나라가 빚을 지면 안 된다는 무식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 이게 국가를 책임지겠다는 사람의 말입니까? 그럼 되묻겠습니다. 도대체 그 빚은 누가 갚습니까? 지금의 청년들 아닙니까? 재정은 공짜가 아닙니다. 퍼주는 정치는 달콤하지만 결과는 빚더미입니다. 국가를 포퓰리즘 실험장으로 만들어 놓고
과거 성남시장 시절 했던 것처럼 모라토리엄 선언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대한민국은 실험 대상이 아닙니다. 정치인의 선동에 나라 경제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반면 우리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는 현실을 알고 있습니다. 무너지는 서민 경제를 살리는 것, 그것이 지금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다. 이 말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천의 약속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다음과 같이 약속드렸습니다. 첫째, 취약계층의 금융패자부활전을 열겠습니다. 장기 연체자의 채무를 조정하고 신용회복 기회를 확대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둘째, 청년과 스타트업에 날개를 달겠습니다. 기술금융을 확대하고 코스닥 상장 요건을 합리화해서 디지털 금융혁신으로 미래의 기업들이 자라날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금융 비용을 낮추겠습니다. 저금리 정책자금을 확대하고 빅은행권 금리를 낮추도록 유도하며 매출 기반 대출로 숨통을 틔우겠습니다. 넷째, 가계부채의 건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과도한 채무 증가는 막되 DSR 제도를 유연하게 조정해 서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다섯째,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불완전 판매를 규제하고 사모펀드를 개혁하며 내부 통제를 강화해서 투자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포퓰리즘이 아니라 검증된 실력으로, 기획된 쇼가 아니라 구조개혁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세우겠습니다. 원가 120원을 말하기 전에 그 커피 한 잔을 위해 하루 12시간씩 일하는 사장님의 땀과 절박함을 이해하는 사람, 공짜로 주면 안 되냐고 유혹이 아니라 기회를 드리겠다, 다시 일어서게 돕겠다며 책임을 말하는 지도자, 김문수는 그런 사람입니다. 국민의힘은 그런 정당입니다. 지금 이 나라에 필요한 것은 감정의 정치가 아닌 실력의 정치입니다. 무능한 포퓰리즘이 아니라 책임 있는 리더십입니다. 그 해답은 김문수와 국민의힘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안철수 hun대위원장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AI 투자 100조, 커피 원가 120원, 코스피 5천, 전국민 25만원 지원, 기본소득, 호텔 경제론, 끝이 없습니다. 이재명식 진로노믹스가 끝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최근 유세 연장에서 우리나라는 국민께 공짜로 주면 안 된다는 희한한 생각을 하고 있다. 나라가 빚을 지면 안 된다는 무식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국가가 빚을 내는 것은 당연하고 이를 우려하는 사람은 몰상식한 사람이라는 위험한 인식입니다. 지난 2022년 대선 TV 토론 때도 기축통화국에 대해서 아느냐는 제 질문에 대해서 이 후보가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해서 많은 전문가와 언론으로부터 비판받았던 그 생각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아무리 노력해도 아직 기축통화국이 되지 못했으니 우리나라는 지금 상태로는 불가능한데도 말입니다. 만에 하나 기축통화국이 되더라도 경제에 대해서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최근 기축통화국인 미국의 신용등급을 국가부채 증가와 재정적자 악화를 이유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비기축통화국인 한국의 국가부채 증가 속도는 미국의 2배 이상입니다. 이대로라면 대한민국 역시 국가신용등급 강등이라는 직격탄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2016년 600조였던 국가부채는 2024년 1200조 원 정도로 2배 가까이 폭증했고 가계부채도 2000조 원대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해서 국민 삶 자체가 빚의 늪에 빠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빚을 더 퍼질러서 쓰겠다는 발상은 대한민국을 끝장내고 국민 모두를 집단 파산으로 몰아가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이 빚은 모두 2030 세대, 미래 세대가 갚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식 진로노믹스는 감당할 수 없는 포퓰리즘입니다.
대한민국의 재정과 국가 신용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인질로 삼는 위험한 도박입니다. 이재명 후보께 권합니다. 대장동식 한탕주의로 국가를 운영하겠다는 생각이라면 그것은 국민의 신뢰를 배신하고 나라를 팔아먹는 일입니다. 남미의 선진국이 순식간에 후진국으로 추락하는 그 길을 그대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헛된 망상에서 벗어나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히 요청합니다. 다음으로 나경원 국무훈대위원장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김문수 대통령 후보님과 함께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심장부인 한국거래소를 찾아왔습니다. 우리 국민의 힘이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밝은 미래와 1,400만 투자자 여러분의 삶과 성공적인 자산 형성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분명히 보여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반시장, 반기업 DNA 이재명 후보가 코스피 5천 시대라는 허황된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마치 신기루 같습니다.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호텔 경제론, 노쇼 주도 성장, 커피 원가 120원, 파업 조장법, 기업활동 위축 3법 개혁, 과도한 중대재해처벌법, 이런 이재명 후보의 뿌리 깊은 반시장 그리고 엉터리 경제정책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재명식 코스피 5천은 모래 위의 성입니다. 주가지수는 구호로 오르지 않습니다. 기업의 피땀 어린 가치성장, 튼튼한 경제 기초 체력, 그리고 시장의 신뢰가 쌓여야 가능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코스피 5천 약속은 마치 기초공사는 생략한 채 화려한 2층, 3층 집을 올리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과거 실패한 정책들처럼 시장에 거품만 만들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투자자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이는 국가경제를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도박입니다. 핵심은 공정한 시장과 투자자 보호입니다. 그러기 위해 회계 부정과 불공정 거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넘어선 폐가망신시킨다는 각오로 뿌리 뽑아야 할 것입니다. 대주주 전횡과 사익 편취를 철저히 감시하고 차단하여 힘없는 개인주주 철저히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투명한 경영과 주주 환원에 힘쓴 기업에는 오히려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주식시장 활성화는 물론 나아가 가상자산의 제도화를 통해 새로운 투자 기회를 열고 블록체인 기반의 금융혁명으로 미래 금융도 선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2030, 40 세대가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시드머니 마련이 수월하도록 적극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김문수 후보가 할 것입니다. 경기도지사 시절에 일자리를 만든 사람, 성과를 낸 사람, 경기도에 돈을 벌어준 사람 김문수 후보가 할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 전 도민 10만원 지원으로 경기도에 1조 4천억 원 가량의 빚만 아직 남기고 있습니다. 누가 하겠습니까? 말로만 외치는 5천 시대가 아니라 법과 원칙에 기반한 예측 가능한 시장, 혁신과 성장이 선순환하는 자본시장, 그래서 국민 누구나 부를 쌓을 기회를 갖는 대한민국을 김문수 후보가 만들 것입니다. 다음으로 야양자 국무훈대위원장님의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한국경제의 심장 한국거래소에 온 만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세 가지 대표 경제정책은 대한민국의 핵심 경제 기반을 붕괴시키고 제2의 IMF를 초래할 위험이 큽니다. 첫째, 이재명 후보의 상법 개정안은 기업 붕괴법입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법으로 강제하겠다는 내용은 모든 기업을 글로벌 투기 자본의 사냥감으로 내몰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두 번째, 노란봉투법은 법치 붕괴법입니다. 불법 파업에 대한 인사상 책임조차 물을 수 없게 만들고 경영자에게 무제한 연대배상 책임을 지우는 법안입니다. 셋째, 이 후보의 호텔 노쇼 경제학은 자영업자들 멘붕시키는 소리입니다.
그는 호텔에 예약만 걸려 있어도 GDP에 포함된다며 경제 심리를 강조했습니다. 불경기에 지친 자영업자들에게는 이보다 더 무책임한 엉터리가 없습니다. 대놓고 노쇼나 부추기는 말일 뿐입니다. 1997년